이것이 나한테 굉장히 큰 운으로 도래가 돼서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이 문이 열리는 해운년이 될 거예요. 그럼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운이 있고요. 특히나 괜찮다라고 보는 것은 이 무신생 분들이 을사년에 매매운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좀 선생님 스케줄도 있고 하셔서 네. 좀 촬영을 조금 늦게 했어요. 그래서 빨리 시청자분들이랑 구독자분들께 영상을 또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2025년 을사년 원숭이띠 분들 운세입니다, 선생님. 네. 신점으로 원숭이띠 분들 운세를 볼 건데, 보시기 전에 앞서서 원숭이띠 분들은 어떤 인생을 조금 살아왔는지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숭이띠 분들은 워낙에 재주가 뛰어나고 똑똑하고요. 네. 꼼꼼하신 분들이 많고요. 또 내 뜻대로 해야 된다 고집 부리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 됐던 사업이 됐던 내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인정도 많이 받고요. 한편으로는 또 그러다 보니 욕심이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욕심이 많다 보니까 꼭 이건 내가 해야 돼 라고 네. 해서 목표를 딱 정해서 성취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요. 그런데 원숭이띠 분들이 특히나 운기가 굉장히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네. 많이 변동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좋을 때는 굉장히 좋고, 또 나쁠 때는 내 뜻과 상관없이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특히 이제 지난 3재 중에서 원숭이띠 분들이 조금 힘들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좀 을사년에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볼 건데요. 첫 번째로 04년생 22살 갑신생 분들입니다. 22살 분들은 사실은 네. 20대 분들은 뭐가 운기를 막 크게 자완드 보기는 좀 어렵고, 다만 3재가 끝났음에도 22살 분들이 조금 운기가 아직 불안정하다 그래요. 네. 올해 올해 을사년에 들어가서 기운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변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딱 결심을 한 이후에 뭔가 되는 듯 하다가도 잘 내가 좀 힘들다 그래서 좀 포기를 한다든지, 기분도 이렇게 업다운이 좀 많이 심하게 들어오는데요. 이런 분들은 키워드를 제가 도전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도전하십시오. 힘들더라도 지금 기운이 약간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힘들 때는 잠깐 나가서 뭐 바람을 쐬고 온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조금 힐링을 하시고 나서, 뭐 게임을 좋아하시면 잠깐 하루에 1시간 게임을 하시더라도 내가 마음을 다시 다잡고 뭔가 계속 전진하고 도전하신다면 을사년이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닙니다. 도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셔요. 좋은 행운이 따를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선생님. 자, 그 다음에 92년생이고 34살 임신생 분들입니다. 2년생 임신생 분들이에요. 네. 임신생 분들은 사실은 올해 을사년 들어서 뭔가 연령대도 그렇고 내가 뭔가 새롭게 하려고 준비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작년까지 다만 지금 봐드리는 운기는 원숭이띠 부들의 띠만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개인의 생년월일이라든지 만나서 기운을 보고 대면해서 봐야 되겠지만, 그 네.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인 30대 원숭이띠 분들은 시작하는 기운은 맞습니다. 네. 힘든 기운을 지나서 그동안 문서상으로 제대로 계약이 되지 않는다든지 뭐가 성취가 되지 않는 것들에 있어서 올해 을사년에서는 뭔가 이루어지는 해인 건 맞습니다. 특히나
귀인이 나타나는 운기도 갖고 계세요. 내가 뭐가 처음부터 되진 않지만 내가 뭔가 힘들 때에 누군가 주변에서 도와주는 운기도 갖고 계시고요. 인연이 나타나고 귀인이 나타납니다. 올해 들어서 을사년에는 양력으로 5월, 6월부터 조금 운기가 풀리기 시작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34살 되시는 임신생 분들에 대한 키워드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십시오. 주변에서 도와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금전적으로도 조금 괜찮아지고요. 네. 사업하는 분들도 갑자기 빵 터진다기보다는 소소하겠지만 차츰차츰 매출이 늘어가는 운기를 보입니다. 이럴 때 내가 차분하게 한 것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쌓아가면 연말쯤 되면 내가 올해 이만큼 성장했어?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34살 임신생 분들은 올해 운기가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그거를 아직 내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미비합니다. 4월이 지나서 5월, 6월, 7월 점차적으로 운기가 들어서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 또한 좋아지고 사람의 인맥에 있어서도 괜찮아집니다. 사람의 인맥에 있어서 연인, 그리고 또 이제 상사, 가족, 네. 그리고 또 일적으로 만나는 분들에서도 분명히 귀인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만 임하신다면 주변에서 도와주는 운기를 갖고 계시니까 올해 분명히 자기 개발에 있어서도 성과를 낼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 80년생이고 네네. 46살 경신생 분들입니다. 네, 80년생 경신생 분들은 키워드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을 하셔라. 네. 인맥을 넓혀라. 왜냐하면 네. 올해 이 경신신 분들이 승진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맡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미션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하는 일이 있어서 네. 내가 인정을 받는 해운년이에요. 그리고 또 인정을 받아서 내가 승진을 해서 뭔가 하던 일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일을 할 것이고 네. 뭔가 바이어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확대된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이런 분들에 있어서 내가 소통을 조금 잘 하셔야 되고요. 네. 사람과 사람 간에서 만나서야 하는 대화 또한 그냥 뭐 만나면 얘기하지 뭐 이것 아닙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운기에서의 어떤 승진운이 있기 때문에 대화하는 방법, 대화하는 것 내용에도 조금 자기 스스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어떤 거래처보다 어떤 그 인맥보다 조금 더 확장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 조건상으로 뭔가 새로운 바이어를 만난다든지 새로운 거래처를 만난다든지 내 주변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인맥을 만나게끔 조성이 되는 해운년입니다. 이럴 때 내가 그 사람 관리를 잘하고 잘 대우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 대접하기도 하고 내가 덕을 쌓기도 하고 네.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관계를 잘 맺으면 이것이 재물이 되고요. 이것이 나한테 굉장히 큰 운으로 도래가 돼서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이 운이 열리는 해운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운이 열리는 그 키워드 자체는 인간이 될 거예요. 네.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운이 열리는 해운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특히나 행동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고요. 네. 만인이 나를 본다 생각하시고 조심하고 말도 공손히 하고 덕을 베풀고 남을 위하고 인맥을 조절을 잘 한다면 올해 굉장히 큰 운이 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매매운도 있을 것이고요. 금전운도 있을 것이고요. 정확하게 내 주관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바르게
간다면 올해 을사년은 경신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해운년으로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68년생이고요. 58살 무신생 분들입니다. 무신생 분들입니다. 이 무신생 분들이 제가 작년까지 삼재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다, 네. 원숭이띠 분들이 힘들었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무신생 분들이 제일 힘드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내가 하는 일, 어떤 자리라든지 사업에서도 조금 답답함이 있었겠지만 그것 플러스 가족 간에 특히 자손으로 하여금 내가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네. 자손과 어떤 의견의 대립이라든지 자손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내가 마음을 졸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같이 겹쳤을 것이기 때문에 68년생 무신생 분들이 작년까지가 상당히 조금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좋은 것은 그런 가족 간의 어떤 변화라든지 네. 우울함이라든지 어떤 머리 아픈 일들이 좀 많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자식이 좀 풀리고 네. 또 내가 신경 썼던 일들이 좀 걷어지고 또 다시 내가 직장 내에서 굉장히 예민해졌던 부분들이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운이 있고요. 특히나 괜찮다라고 보는 것은 이 무신생분들이 을사년에 매매운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생각만 했었고 주저했던 부분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계속 그 생각만 했었던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요. 이럴 때 준비를 잘 하셔서 매매운으로 조금 작은 거라도 올해에 성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분명히 같은 무신생이라 하더라도 사람만의 기운이 다 다릅니다. 매매운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해서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런 운이 들어온다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큰 매매건이 들어오는 분도 있고 작은 매매건이 들어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매매운이 길하고 문서운이 길하다 보니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신생 분들은 하반기가 조금 더 좋습니다. 9월, 10월, 11월쯤부터 좀 매매운이 좀 활발해진다고 보이니까요.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숭이띠 분들 대체적으로 좋아하시는 운기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잠깐 제가 병신생 분들 네. 한 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원숭이띠 분들이 을사년 들어서 그래도 많이 제자리로 찾아가고 운기가 회복되고 있는 추세인 거 맞습니다. 좀 염려스러워서 지금 병신생 분들 56년생 병신생 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70세가 되시는 병신생 분들이 조금 지난해까지도 조금 답답한 분들이 많았고 특히나 자손으로 하여금 굉장히 좀 울분에 차고 눈물이 많게 좀 가슴 졸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좋은 일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또 내가 하던 일에서는 큰 횡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이 올해 들어서 좀 사고수가 보입니다. 병신생 분들 특히나 남자분들 술 조심하십시오. 네. 이 부분이 염려돼서 조금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좀 약주를 살짝 좀 줄여 주시고 또 사고수도 보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약간 약주와 관련된 사고수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참고하셔서 조심히 잘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숭이띠 분들 운기가 좋다고 하니까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네. 오늘도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